안녕하세요. ISMSP 위내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2024년 시험 대비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SMSP 위인 카페의 김창중 기술사 강사입니다. 2024년 자격증 취득과정은 T1부터 T5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T1은 인증 제도와 인증 기준, T2는 인증 기준 2, T3는 인증 기준 3이고요. 개인정보 생명주기죠. T4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입니다. 이번에 2023년에 법규가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T5는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T5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변경이 없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T1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 인증 제도, 인증 기준 개요, 그리고 인증 기준 1,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격 검정 정보와 학습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ISMSP 자격증 취득 목적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지식적으로 컨설턴트나 PL이나 PM으로서 인증에 관해서 좀 컨설턴시를 높여보겠다. 이런 기술적인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하나의 자격증도 업적이 될 수 있죠. CPPG, 뭐 PR, 그리고 뭐 보안기사나 뭐 AWS, 그리고 좀 높은 수준의 자격증, 감리사, 기술사. 그래서 이제 감리사, 기술사, ISMSP를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직이나 승진, 뭐 리더 보임, 뭐 공무원 임용할 때도 어, 컨설턴시로 임용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 이게 이제 소득이 되는 거죠. 처음에 심사원 볼 때는 이제 5일 동안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선임 심사원이 되면 일당이 35만 원이기 때문에 뭐 한 150만 원 이상 어,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멘토링이나 뭐 정부 과제, 제안평가위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격증 취득을 기반으로 학술적으로 석사나 박사나 교수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술이나 강의, 뭐 콘텐츠 제작 이런 강사가 되실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 뭐 서비스 기획, 뭐 경영이나 이런 컨설팅 사업이나 보안 사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시행 절차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두 개의 기관이 인증 협의회 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동의 인증 고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재개정을 하고 있죠. 사장의 인증심사원에 따라서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자격 신청, 발급, 관리 등이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고시는 굉장히 중요한 고시입니다. 뒤쪽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G2B에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교육운영 이런 사업이 입찰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죠. 출제 경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문량이 많다. 50문제면은 50분에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20분인데 양이 많고요. 지엽적인 부분이 CPPG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CPPG보다는 적어도 그 수준에 맞게 암기가 돼야 하는 거고요. 기출문제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에서는 모의고사로 2000문제 이상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심사원 선발 과정인데요. 이제 관연도 제 카페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관연도에 이 자격검정 공고는 제가 2016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그냥 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인증등에 관한 고시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선발 과정은 이렇게 막 넘어갔는데
1회 2,500명 내외, 요즘에는 2,500명 내외로, 시험을 보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한 1,500명에서 꾸준히, 한 해에 한 2, 300명씩 증가가 돼서 2,500명 정도 됐고요. 뭐, 그 이상이 이제 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기와 이 실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세한 것들은 제가 공고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기 합격한 분들이 이제 실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실무 교육이 3회 150명 내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2,500명이 보시면 필기가 220명 정도 합격이 됐습니다. 실기도 한 250명 봤거든요. 그럼 30명 정도가 전년도 필기에서 합격하시고 실기에서 떨어진 분들이 이제 재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 합격률은 8%. 옛날에는 이제 5% 미만이었는데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서류 접수가 4월 17일, 21일 이 주간에 있었습니다. 뭐 서류 접수 같은 경우는 응시 자격 기준이 되면 거의 뭐 100% 합격이 되는 시험이죠. 그래서 크게 서류 1단계, 필기 2단계, 실기 3단계 이렇게 되고 이 모든 걸 합격을 하면 최종 합격자가 통보가 되고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겁니다. 응시자 자격 기준, 어, 이 인증 등에 관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기준으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각 1년 필수 보유, 그리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말고 이 정보기술, 이 IT까지 합산해서 6년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고졸 같은 경우는 4년이 아니라 10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년을 더해서 그런 방식입니다. 2년제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각 1년이 필수고요. 내년에도 비슷하겠죠? 4월 중순 정도에 서류 접수를 해서 바로 서류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이상을 이 보완기간,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대상자 확정 발표가 6월 2일 정도, 내년에도 이 정도에 되겠죠? 그래서 4년제, 2년제, 뭐 고졸도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기술, IT, 정보보호가 이제 시크죠. 시큐리티, 개인정보보호가 이제 프라이버시, 이 경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이내의 경력,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1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정보기술 IT 같은 경우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경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1년, 개인정보보호 1년 두 가지가 필수다. 중복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정보보호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도 같이 하는 경우는 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경력 대체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정 요건인데요. 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박사 학위는 2년, 석사는 1년, 그리고 자격증도 해당이 되는데 보안기사, C사, C습 이런 것들은 1년이고요. 개인정보보호는 박사는 2년, 그리고 석사나 피아, 그리고 CPPG가 있으면 1년. 그리고 정보기술은 박사나 기술사나 감리사나 이럴 때는 2년, 정보기술 석사나 감리원, 그리고 기사 자격증은 1년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박사건, 석사건, 기사건, 여기에 정해진 부분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런 인정 경력은 한 가지만 됩니다.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정 경력도 중복이 안 되고 실제 근무 경력도 중복이 안 됩니다. 근무나 인정이나 둘 다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나왔던 정보보호, 뭐 정보기술, 개인정보보호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 경력, 이 학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출제 범위, ISMS-P 인증 기준, 가장 중요한 거죠. 인증 기준이 102개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이 있는데, 어, 올해 같은 경우 좀 변경이 있었죠. 인증 기준 1하고 2는 약간의 그 명칭이 바뀐 부분이 인증기준 2의 재해, 재난 복구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인증기준 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인증기준이 하나, 두 개 없어지고 하나가 플러스 돼서 마이너스 1. 그래서 101개의 인증기준 세부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부 점검 항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거죠. 300개에서 어떤 분야는 뭐 400개 이상 이렇게 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이겠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뭐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뭐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는데 뭐 최근 3, 4년 동안에 거의 똑같습니다. 이 법 내용은 다르지만 해당되는 규정 은 동일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호, 이론 및 기술, 뭐 유출, 침해, 사고, 이런 뭐 기술이나 이론들이 포함이 되고요. 개인정보 생명주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피아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 업무 처리하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오지선다. 단순 질의, 복합 응용, 상황 판단이 있는데, 단순 질의는 답이 좀, 명확한 거예요. 복합 응용과 상황 판단은 좀, 불명확합니다. 주관적이죠,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복합 응용 같은 경우는 인증 제도나 기준이나 보안 기술, 법률, 이런 것들을 두 개 이상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있고요. 상황 판단형은 인증 제도, 기준, 보안기술,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단순질에 속하는지 복합 응용인지 상황 판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를 나오면은 그냥 푸시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시험이 이 상황 판단과 이 복합 응용처럼 좀 모호한 거죠. 그래서 답을 찾기가 어렵죠. 필기나 실기, 자격 검정 단계고요. 스테이지가 뭐 어떻게 하면 이제 3 단계로 볼 수도 있고 뭐 2 단계로도 볼 수가 있는데 서류에서 합격한 분들에 대해서 필기를 보는 거고 필기 합격해야지 실기를 보는 거죠. 필기 같은 경우는 아까 자격 이게 뭘까요? 근무 경력이랑 그리고 자격증 이걸 가지고 합격이 되는 거고 필기 같은 경우는 50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120분에 푸시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절대평가이죠. 예전에는 상대평가였다가 지금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갑자기 또 상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항상 뭐 예년의 기준이 거의 뭐 90% 이상 그대로 간다고 볼 수가 있죠.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항이고요. 두 개 이상 고르는 게 20%, 한 14문제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적게 잡으면 10문제에서 많게 잡으면 뭐 한 20문제까지도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14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기간이 이제 시험 치는 거죠. 2시간 동안 시험 치는 거. 그리고 응시료는 필기와 실기가 무료입니다. 합격률은 8% 내외. 합격자 발표는 1개월 후이고요.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도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실기 스터디를 합니다. 한 달 정도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필기 종합반에서는 실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120분에서 뭐 150분까지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술형 6, 7문제고요. 작년 같은 경우 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70% 언더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요.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그래서 5일 동안 받고
합격률은 70% 내외인데, 작년에 좀 극악의 합격률이어서 60%대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개월 후고요. 금전적 혜택. 가장 큰 게 이제 자문료죠. 자문료가 가장 이제 확실한 부분이죠. 심사 일수가 20일 이하면은 심사원 보입니다. 보는 일당이 20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심사원이 되고요. 일당이 30만 원. 그리고 ISMSP를 15일 이상 한 심사원 같은 경우 이제 선임 심사원이 됩니다. 그러면 35만 원. 책임 심사원은 이제 기준이 있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제 많이 없다고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게 이 선임 심사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선임은 잘하고 뭐 책임은 아주 잘하고 이렇게 비례는 하겠지만 이 심사 일수가 이런 등급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전문 심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직업이 심사원인 분이 있어요. 뭐 택시기사가 택시만 하는 것처럼 전문 심사원은 다른 거를 뭐 하는 소득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 심사가 메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월 뭐 보통 21일 정도 있잖아요. 뭐 적은 때는 뭐 19일부터 많은 때는 뭐 23일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15일 정도 하면은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35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가 15일 이상 했을 때 수입이 잡힐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몇 프로 3.3%에서 뭐 10% 정도를 이제 감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뭐 4대 보험이 포함이 안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납부를 하면은 되긴 하는데 아주 큰 소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15일 정도 이상 하시면서 하면 뭐 생활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컨설팅 전문 프리랜서, 보통 이제 PR을 하는 분들이죠. ISMSP 인증 컨설팅이나 PR을 하시면서 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케바케라서 심사원 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 정규 분포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평균 1,000만 원 정도 되지만 또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넘는 분들도 있는 거죠. 키사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ISMSP뿐만 아니라 뭐 리더 경험이라던가 뭐 뭐, 뭐 석사나 박사나 뭐 이런 걸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스펙이 많을수록 더 선정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뭐 10만 원에서 어떤 데는 20만 원도 있는데 이 공공기관의 이런 뭐 수당 같은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강의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비금전적 혜택은 이 자격증 위상이 말해주듯 최고 권위의 자격증이다. 그래서 인증 컨설팅, 바로 PM은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경험들 쌓으면서 PM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컨설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여기서 이제 신청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속사입니다. 소속사에서도 할 수도 있고, 컨설팅 기관, 그리고, 정보보호 프로젝트 투입할 때, 이 사람 잘해요? 그러면 심사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죠. 기술사야. 그런 것처럼. 조직에서도 승진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안 커뮤니티, 이런 심사원 풀에 등록돼서 뭐 협력이 가능하고, 키사에서 하는 사업이나 교육 강의들의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가로서 도약하는 지름길, 뭐 기술사, 석사, 박사 등을 대부분 그 이어서 하십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게 CPPG를 하시다가 이거 합격하고 공부하는 것도 좀 재밌고 할 만한데 그러면 이제 ISMSP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것도 이 뭐 한 배에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합격에 가는 배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합격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중간에 이제 PR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ISMSP 온 분들도 있고, ISMSP에서 CPPG나 PR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굳이 CPPG 딸 필요 없는데, 그냥 뭐 공부하는 게 이제 좀 취미가 된 거죠. 뭐든지 한번 빠지면 그렇잖아요. 뭐 헬스가 됐던,
뭐 자동차가 됐던 뭐 골프가 됐던 그런 것처럼 이제 공부에 이제 빠지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공부 같은 게 어, 가장 생산적이고 좀 바람직한 거죠. 다른 취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 뭐 장비도 사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뭐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가. 그렇지만 이제 공부 같은 경우는 혼자 하니까 좀 외롭죠.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취득하다 보면 이제 기술사 가시기도 하시고 박사가 되시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직 시에도 항상 정보보호 관련돼서는 CPPG나 ISMSP, 피아 이런 자격증들이 우대 자격증으로 넣는 경우가 뭐 대다수이죠. 그래서 정보보안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심사 신청 방법 이게 가장 간단해서 좋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 기간 장소를 보시고 모집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만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심사원 같은 경우는 심사원 보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한 40% 이것도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원 같은 경우는 뭐 40에서 뭐 한 50%, 선임 심사원 같은 경우는 60에서 뭐 70%뭐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이제 심사원 같은 경우는 뭐 5개 정도 이렇게 하면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일을 좀 하고 싶다, 연락을 돌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여기 들어가서 심사원을 하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제 발급을 하는 거죠. 아이디 같은 경우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딱 키사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한 다음에 이 심사 기간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일정을 짜는 거죠. 심사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방 같은 경우 뭐 모텔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는 거죠. 시험 문제 예시 보시면 뭐 이 문제를 제가 풀지는 않겠지만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두 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어, 맞다 맞다 틀리다 이건 세모 틀리다 세모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푸세요. 그래서 어,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두 개를 고르는 건데 어떤 건 이제 세모가 세 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이제 답을 고르는 방식대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두 고르시오 두 개만 돼도 정답률이 되게 낮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클래스룸 할 때도 한 15% 정도 어, 이하죠. 공부를 하신 분이면은 뭐 한 30% 정도 나오기도 하고 아예 사실 이제 확률적으로 하면은 뭐 5개에서 한 개 고르는 게 20%, 5개에서 이제 2개 고르는 게, 어, 사실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양이. 인터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두세 문제, 많게는 네 문제까지 나오는데 요즘에는 한 문제로 조금 집약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한 문제는 2분. 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거의 뭐 한 1분 40초, 50초에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구성도나 이런 문제는 시간을 할애를 더 해야 돼요. 좀 리스크가 있는 문제죠. 단순한 문제는 시간을 줄이고 리스크가 있는 거는 시간을 더 할애를 하고 정답 확률이 좀 낮다. 그러면은 찍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일단 지식, 가장 필수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원이 알아야 되는, 아까 그 범위 있었잖아요. 인증 제도부터 인증 기준, 법규, 기술, 이런 지식을 암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판단력. 이거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이런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이게 왜 맞느냐, 왜 틀리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날카로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A 상황에서는 이게 Y고 N이지만 또 B 상황에서는 이게 N이고 N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C 상황에서는 이게 P 세모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 뭐 판단력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핵심을 빨리 파악하는 거죠. 이 속독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 기준 안내서나 법, 뭐 보안 기사 이런 보안 기술 학습을 하시고 ISMS-P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그리고 어, 정보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 있죠? 해설서나 사내외 정보보호 문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읽으면서 핵심을 파악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고, 보통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 합격했다고 하면 뭐 80점이 나오기도 하고, 뭐 90점이 나오기도 하고, 학창 시절엔 그렇지만, 이건 어려운 시험이라서 60점을 맞는 게 이제 합격의, 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이 시험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보안 시스템 개발 운영자보다는 이제 법이나 품질 전문가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분석적인 소양,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으셔야지 좀 유연하실 수가 있어요. 유연함이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보안 경험이 없는 분보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이 뭐 한 20년 이상 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전하시는데 이 공부 뭐 이런 뭐 자료나 뭐 이런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많이 합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되면 어차피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습득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시험이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계산 잘하시는 분들 있죠. 약간 수리적인 사고방식.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도 ISMS-P, 이 스터디에서 노력하신 분들이, 자격증 뭐 CPPG도 있고, 뭐 기술사도 있고, 뭐 보안기사도 있고, 그런데 노력이 부족한 분들보다 합격을 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지금 뭐 5년 이상을 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컴플라이언스 시험입니다. 기술보다는 관리, 경험보다는 공부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뭐 대기업 같은 데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안 그런 체계를 기획하고 이제 운영하는 분들이 기술적으로는 부족해도 또 이런 시험에는 유리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늘려야 되는 거고 약간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보안 경험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좀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암기를 통해서 이런 시험 능력을 키우시면 되고요. 기술도 안 되고 이 부분도 안 된다. 다 공부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부족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객관식 문제 노하우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논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조 저장 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뭐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인정보,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분리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엔드 조건, 오어 조건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오어 조건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또는 이런 것도 5어 조건이고, 그래서 이제 정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많이 들어봤는데, 충분 조건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필요 조건은 떤 필요한 조건이 됐을 때만 맞는 거고요. 필요 충분 조건도 이건 정확히 맞는 거죠. 이 저장 매체란 보조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거는 이제 필요 조건이죠. 주 저장 매체도 있기 때문에 저장 매체의 보조와 주가 있는 것처럼 충분 조건은 어, 항상 맞는 거죠. 보조 저장 매체란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런 것처럼 보조 저장 매체도 저장 매체이기에 충분하고 주 저장 매체도 저장 매체이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은 완전히 배타적 그리고 완전한 말이다. 그래서 이 용어 같은 경우는 어, 필요 충분 조건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도대체 ISMS랑 뭔 상관이냐?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어떤 이 사실을 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가지고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필요 조건으로 만들어서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충분 조건으로 만들어서 맞게 할 수도 있고 이 정의에 대한 설명을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면 틀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면 맞게 하고 이런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알고 계시고 문제를 푸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음, 제 스터디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음입니다. 이 두음은,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암기를 할 때, 기술적인 그냥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음을 잘 하시는 분들, 기술사에서 그 전략을 차용을 해서 이 개인정보 보호에 두음을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CPPG랑 ISMSP랑 두음이 이제는 뭐 산업 표준이 됐죠. 그래서 두음 같은 경우 회전 감소하면은 이렇게 머리 글자 회전 감 수인데 이 소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효율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음을 아는데 이 술어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반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두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이제 골격 체계를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이 그냥 100번 계속 읽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두음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뭐 들어가느냐? 옥기 3위권 책자안 항파 민가 뭐 고유 식별 정보에 뭐가 있느냐? 주여 운외 뭐 이런 것들.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언제 설치 운영할 수 있는가? 범법 시 교단태. 이렇게 금방 뭐 알 수가 있죠. 이건 제가 하나하나 상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음을 암기해서 내용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두음 같은 경우 심사를 할 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심사를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목항기거 이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 동의할 때 이제 고지사항인데 목항기거에서 기가 빠졌네. 그러면 결함.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음은 시험에 합격하는 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할 때나 이 업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증기준 학습 방법인데 셀프 테스트, 뭐 퀴즐렛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이랑 인증 기준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다 리뉴얼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리뉴얼 하는 대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험이 지금 이제 12월 25일인데요.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카페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